추방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5명은 구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로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동부 메릴랜드주 엘리콧시티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명이 실종됐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갑작스럽게 경찰 간부 증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과 이의 제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추방 이민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5명은 구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2017년 10월 1일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추방재판 결과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38명 가운데 51.4%에 해당하는 71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6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와 형사범죄 혐의 등으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추방 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약 33%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18%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에서 30% 선을 유지했으나 2014년 63.7%, 2016년 70.6% 등 빠르게 높아져 오다 이번에 대폭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전체 17명의 한인이 추방 재판을 받아 76.4%인 13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17명 중 약 58.8%인 10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 조치를 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로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세 개 기관은 지난주 2차례 회의를 열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본격 가동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 행위라면서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합동조사단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상태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해외 송금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에서의 역외 탈세 추징 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192억 원으로 5년 동안 60%나 급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해외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우리나라에서 조세 회피처에 송금한 액수는 무려 594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정부들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 방식 납부를 허용하는 입법을 한 데 대해 최근 국세청이 불허 방침을 발표하자 뉴저지 주정부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새로운 연방세법 시행에 따른 지방세 공제 한도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정부가 도입한 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해 연방 당국이 제동을 가하자 뉴저지주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걸빌 그레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24일 연방 국세청에 서한을 보내 국세청이 뉴저지주의 새 세법을 제지할 경우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저지주는 카운티, 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재산세를 자선 기부금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피할 수 있게 돼 상당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방세법에 따라 항목별 소득공제 가운데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동부 메릴랜드주 엘리코시티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의 역사적인 도시인 엘리코시티가 약 2년 전에 이어 또 한 차례 홍수로 재난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엘리코시티 중심 도로는 물바다를 이루고 주차된 차량들은 하염없이 떠내려갔습니다. 현재 에디슨 하먼드로 이름이 알려진 국경수비대 소속 원인 한 명이 실종 상태이며 당국은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요일에 쏟아진 폭우는 홍수를 이루며 파타스코 강둑을 따라 약 13마일가량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경찰 당국은 많은 건물과 가옥이 파손되었고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타운을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홍수 지역엔 월요일까지도 접근이 금지되었고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22개월 전 폭우로 이 일대는 순환을 겪은 후 복구 작업에 들어가 90% 이상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똑같은 홍수로 순식간에 그동안 복구된 것들이 모두 물거품으로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계속 이 도시에 남아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 전역 스타벅스의 수천 곳 매장이 오늘 하루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스타벅스는 17만 5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매장에서 커피를 시키지 않고 앉아있던 흑인 고객 2명이 매장의 신고로 연행당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달 사건 직후 케빈 존슨 스타벅스 CEO는 이들 고객을 찾아 직접 사과했고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전 매장 하루 휴점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21일에는 매장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사 측은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고객으로 간주한다며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매장 안 화장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매 전문 미디어 마켓와치는 오늘 폐쇄로 인해 스타벅스에서는 1,200만 달러의 매출을 손해보게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가 갑작스럽게 경찰 간부 증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펠팍타운 의회는 경찰 간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은 경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경위를 2명에서 3명으로, 경사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현재 총 35명인 경찰 인력을 1명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회의 시작을 약 3시간 앞두고 경찰위원장인 헨리루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간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여부가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크리스 정 의원은 경찰 간부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제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위원회가 이를 갑자기 추진한 배경이 의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위원회 소속인 이종철 부시장은 펠팍경찰이 현재 3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경위가 2명밖에 없어 효율적 조직 관리가 어렵다며 또 경찰 조직 개편을 통해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한인 수사관 배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운의회는 다음 달 26일 이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한국 술인 소주의 알코올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에 미주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지난달 한국에서 소주의 도수를 나란히 낮춰 시장에 내놨습니다. 참이슬 후레쉬는 17.2도로 처음처럼은 17도로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0.5에서 0.6도가 하락한 것입니다. 진로 아메리카 측에 따르면 17.2도짜리 참이슬 후레쉬는 미국 수입을 위해 현재 주류 담배 세금 무역국의 승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가을부터는 낮은 도수의 참이슬 후레쉬와 처음처럼이 한인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도수 하락 트렌드의 이유로는 소비 증가 유도 및 원가 절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도수를 낮춤으로써 타민족과 여성 등 소주 저변 확대를 유도할 뿐 아니라 주정에 물을 타서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소주의 특성상 알코올 도수가 낮아질수록 원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디트로이트 시민들이 라이온스 팀에 트럼프에 항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디트로이트의 시민 권리 운동가들이 축구팀 라이온스에게
애국가 연주 관련 트럼프 지시를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카일라 케나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And I definitely stand with the players that refuse to comply with this nonsensical policy. We are ready to protest. 2년 전에 미식 축구 선수인 콜린 캐퍼닉이 처음으로 축구장에서 애국가 연주 시 서 있지 않고 무릎을 꿇은 이후 이에 동조한 선수들이 늘어나면서 축구계와 정치계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식축구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수요일 선수들이 애국가 연주 시 서 있지 않으려면 차라리 라커룸에 남아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합당한 벌금을 팀에게 물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콜린 캐퍼닉의 시위는 그동안 경찰들이 흑인들에게 가한 폭력적인 체포 행위와 가혹한 구타 행위 및 심지어 현장 사살 등에 대한 항거의 표현이었고 많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나올 때마다 콜린과 같은 행동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를 표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는 비단뱀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사우스 플로리다 당국이 마침내 1000번째 비단뱀 포획을 했다며 이를 축하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와 서쪽으로 마주보는 해안 도시인 에버글레이드 시티 주민들은 요즘 버마 비단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비단뱀이 트럭 안에 쿨러에 심지어 식탁 위에까지 시도 때도 없이 주민들의 거주지에 침입할 뿐 아니라 인근 국립공원 내의 다람쥐와 같은 작은 야생동물을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골치 아픈 비단뱀을 잡기 위해 전문적인 뱀 사냥꾼을 조직한 사우스 플로리다 당국은 마침내 1000번째 포획을 했고 이를 축하했습니다. So, I mean, if you go to Everglades National Park and, you know, if you were to go there back in the 70s and 80s, you'd see lots of raccoons and squirrels and possums and all the wildlife you'd expect to see. But now you go there and you're hard-pressed to find just one of these animals right now because the pythons have consumed. 비단뱀들의 급증으로 인해 이미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의 야생동물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앞으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과 이의 제기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5일부터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와 시민권 발급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서를 인터넷으로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시스 시세나 이민국장은 이민국은 각종 이민 신청을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다른 신청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이민 종목은 영주권 카드 갱신, 재발급 신청, 시민권 신청 등 4가지로 늘어났습니다. (5월 2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6일 오후 4시쯤 와일드우드에 있는 해변에서 지역 경찰이 에밀리 웨인맨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타레저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거주자인 웨인맨은 18개월 된 아이의 엄마로 이날 미성년자 음주 및 경찰 폭행, 소란 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와일드우드 타운 정부는 당시 체포 상황이 담긴 경찰 바디캠 등을 토대로 경찰의 행동이 정당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한 아파트 5층 발코니에 매달린 4세 남자아이를 20대 아프리카계 청년이 맨손으로 구해냈습니다. 주인공은 말리 출신의 마무드 가사마입니다. 26일 오후 이 아파트 발코니에 한 남자아이가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사마가 아파트 각 층의 발코니를 맨손으로 잡으며 약 30초 만에 거뜬히 5층에 올라 아이를 무사히 낚아챘습니다. 사고 이틀 만인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 궁에 가사마를 초대해 감사장을 전하며 불법 이민자 신분이었던 가사마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제공하고 소방대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옐로캡 운전기사가 또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2일 실종됐던 중국계 옐로캡 기사 유메인 초우가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 이스트리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초오는 택시 면허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11년 7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어 면허를 구입했지만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기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유하고 있던 주택까지 담보로 잡혔지만 면허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등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층 아파트 공사장에서 유리 판넬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30분경 센트럴파크 타워 공사 현장에서 무게가 3,000파운드에 달하는 유리 판넬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빌딩 시큐리티 가드인 해리 람 나우스 씨가 이를 맞고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타워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파 및 총기 난사 위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 25일 현재까지 334건의 학교 대상 위협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6에서 2017 회계년도 282건과 비교해 18% 늘어난 것입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가 지난 22일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데스코 카운티장은 한인사회 이슈에 보다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학군 어린이날 축제가 25일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펠팍 한인 학부모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과 문화체험, 음식 등이 제공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민참여센터에서 매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미주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7월 1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준비 모임도 하셨죠? 예, 네. 예, 뉴욕, 뉴저지 준비. 네네. 워싱턴의 컨퍼런스가 그 워싱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뉴욕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미 전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미국 내의 한인들, 네. 한인들이 1년에 한 번 워싱턴에 모이는 겁니다. 그 왜 워싱턴에 모이냐면 워싱턴에 연방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방의회의 의원들한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워싱턴에 다 오면은 그 지역의 지역구로 있는 의원들이 안 만나줄 수 없죠. 불원천리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멀리 오는데 그런 논리,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연방 의원들을 바깥으로 우리가 끌어내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한인들이 이렇다. 권리와 이익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하고 이게 올해로 5번째입니다. 네. 이 5번째인데 지난 금요일 날 뉴욕, 뉴저지 준비 모임을 했죠. 우리가 각 지역에 뭐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아틀란타, 휴스턴, 달라스, 보스턴 다니면서 다 지역 준비 대회를 해요. 그 해에 워싱턴의 지형이 정치 지형이 어떤가, 우리 아젠다는 뭔가, 그리고 7월 달에 하는 이 풀뿌리 컨퍼런스 내용물, 일정 이런 걸 소개하면서 이제 그 참가하도록 하는 이 준비 모임. 지난 금요일 날 뉴욕, 뉴저지 준비 모임을 했습니다. 아, 그 준비 모임에서는 이제는 어떤 내용으로 또 진행하셨나요? 아시겠지만 요즘 뭐 모든 게 정치권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뭐 트럼프 갑자기 이상한 사람 대통령 됐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권력이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안정화돼 갑니다. 그리고 올해 중간 선거 치르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정치 흐름을 뉴욕, 뉴저지 한인들한테 좀 잘 이해시키고 그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워싱턴에 참가를 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은 등록해서 참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전 지구적인 관심 사항이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핵 문제 해결하는 거죠. 비로소 21세기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그 세기적인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물들에 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긍정 부정적인 여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포들께 소개하고 설명하고 굉장히 이 분위기가 좋고
관심이 높고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시던 중에 그 뉴욕 뉴저지 준비 대회는 또 어떤 건가요? 사실 워싱턴에서 치러지는 풀뿌리 컨퍼런스가 한 20년 동안 뉴욕 뉴저지서 시민참여센터가 로컬에서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 참여한 성공적인 모범으로 이렇게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미국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각 소수계 안에서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 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했죠.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같은 인권 문제를 의회에다 의원들을 교육시켜서 했죠. 이게 다 우리가 이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만들어냈던 정치력을 갖고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원류니까 그 뉴욕 뉴저지 준비 모임은 어떻게 보면 본대회를 치르는 그런 본부 같은데 그런 거를 뉴욕 뉴저지 동포분들하고 쉐어를 하니까 되게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각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 5번째인데 굉장히 뉴욕 뉴저지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월에 있는 워싱턴 대회 참가하려면 어떤 뭐 자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자격은 그냥 그 등록을 해야 되죠. 풀뿌리는 일반 시민들이 무작위 시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자리에 그냥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함께 정리한 아젠다, 이슈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되고 대표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참가하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의원 사무실은 의원들의 보좌관들은 얼마나 많이 성의 있게 준비를 했는가, 질서 있게 내용이 타당한가 이런 걸 보고서 이거를 픽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는요 시민참여센터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말씀드리고 한 100여 명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100여 명 올 것 같고요. 빨리 해야지 지금 온라인으로 등록하는데 벌써 많이 찼다 그럽니다. 예, 그 워싱턴에 오시면 2박 3일인데요. 2박 3일에 그 그러니까 방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오고 가시는 편의를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자식들 데리고서 2박 3일 워싱턴에 이 학습차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대회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9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